지라기 프로젝트 황상민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시작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꼭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착하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은 대중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어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필할 것인가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틀려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어필 안 하잖아요.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를 어필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프로파일을 가지신 분은 사실은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때는 새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새 정치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새 정치라는 것은 착한 정치, 좋은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착한 정치, 좋은 정치란 뭐냐? 내가 하는 정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군요. 그걸 도돌이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반영되는 거죠. 아니, 착한. 맨날 탈탈 털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착한 정치인이 새 정치라고 말하고 새 정치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보면 타임 평가에서 셀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프라는 건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럼 넌 어떤 사람인데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단점은 뭐예요? 위험 요소는 뭡니까? 이런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위험 요소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자기 거라고 하고 그거를 따라야 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김보혁 기자를 보면 사실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남들한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총수 같은 사람 이야기도 웬만하면 다 맞춰줘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거나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하다가 남들이 싫어하거나 욕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욕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이 뭔가 새롭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착하다는 게 뭐 하잖아요. 착하다는 게 뭐죠? 실제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뭐가 착하냐라고 이야기. 저는 안 착한 건 알아요, 제가. 네, 그거 잘 아시죠? 네. 그럴 때 언제 김총수 참 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부모님한테. 아니, 저한테 착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부모님은 초기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김총수가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포기하셨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착하다라는 말은 대개는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부응한다,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애 참 착해요라는 거는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일반 대중들이 또는 국민들이 막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자기가 이슈를 제기하고 그거 안 한다 또는 그거를 배척한다 또는 그걸 개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치인이 스스로 착하다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게 처음에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할 때 그 혹시 연설문 기억나세요?
마중물이 되겠다 뭐 이런. 그와 비슷한 것도 표현도 있지만 있어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지금 그 자기 대통령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을 요직에 뭐라고- 쓰지 않겠다. 요직에 쓰지 않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정확해요. 그죠? 어떻게 그걸 캐치하셨어요? 아니 교수님 역시 말씀한- 똑똑하신 분이긴 맞네요. 예. 오. 착하지는 그런데 않아도.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농공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면 캠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바꾸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뭐 참여한 만큼 상을 주거나 자리를 주는 그런 갈라먹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식의 내용이 일반 있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거 참 착하지 않느냐. 어차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패거리들 서로 뜯어먹거나 나눠먹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참 착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그런 있게 하는 식의 거죠. 착함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정치에서 이런 거를 싫어할 텐데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싫어할 텐데 그건 안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워딩들 있잖아요. 뭐 기소한데도 안 하겠다든지 국회 박탈하겠다든지 뭐 이번에 원구성 안 세비를 되는- 안 받겠다든지. 예, 세비 안 받겠다든지 그게 다 그런 눈높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처음에 딱 접하고 나서 오 마이 갓, 이 사람은 지금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해서 정치를 판에 뛰어들거나 나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은 대개 종교에 알거든요. 기이하죠, 보통 그런 분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산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마치 교주로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교주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는 교주로서 그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도 따르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니네들도 무욕의 사제가 되거라 뭐 이런 뜻이라는 그거는 거죠?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 따르는 사람들한테 다 너희들 가진 거 다 내 가지고 나눠 먹자라는 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을 먹여 살렸거든요. 네. 오병이어의 그 그죠. 이야기도.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예수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당신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그러니까 만듭니다. 정치 현실과 굉장히 상관없는 얘기다. 그 예전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할 때도 오마이갓 하셨습니까? 그거는 사실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수가 되면 더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크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얘기 아닌가요, 그건? 되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뭐 그거는 별 뜻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일반인의 놀고 눈높이에 먹는다. 맞는 이야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줄여도 돼라고 생각. 사실 국회의원들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세비를 안 받겠다. 국회의원을 줄여라. 농공행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올바르다. 그것이 착한 것이다. 그 눈높이에서 다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 특히 국회의원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대중의 통념 높이 수준에서 하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방송에서도 김총수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구의역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사태라고 그러나요? 이때.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가진 아주머니끼리 반상회에서 하는 얘기거나 그렇죠. 그 아주머니 복덕방에서 이야기에 아저씨들이 복덕방 꼭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복덕방에서 아저씨들끼리 막걸리 마시다가 걔가 돈이 없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대표로서 모든 사람이 보라는데 주목받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서 코멘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착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감하고 본인이 표현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럼 그 성향이라는 여기서의 착함은 그 청년이 돈이 없어서 험한 일을 했구나. 아유, 참 불쌍해. 이 정도의 착함입니까? 그렇죠. 나오자마자 김병관 의원이 여유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빨리 배웠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철수 대표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 데가 있고요. 발휘할 필요가 없거나 발휘하기가 아직까지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걱정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아까 그런 프로파일을 가지신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네.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정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를 계속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계속 어필을 할 수 있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널뛰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약간 업됐다가 나쁜 상황이 되면 다운됐다가 조금씩 다운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수님이, 아니 박사님이 이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므로 분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한 달 얘기했잖아. 한 달. 지금 김보엽 기자가 상당히 열받았어요. 예. 아니, 근데 왜 점점 그렇게 존재감이 축소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재밌는 게요. 정치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이 조금씩 대중의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면 아무리 나쁜 상황에도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만일 이분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행동이 달라졌다면, 예를 들면 지난번 뭐 선거 때 이 공천 못 받았으니까 열받는다고 난 무서워서 그러도 나가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그분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300명 중에 뻔한 정치인으로 이 뚜렷한 이미지를 대중들한테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결코 출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흔한 국회의원이었으면 우리가 초대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마치 살신성인을 하면서 당신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뭐 야당성이라든지 선명성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심지어는 지지하고 후원하겠다 하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길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인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누구에게나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 뭘 위해서 사는가? 라는 그 질문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변신한 안철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냐라고 할 때, 처음 이야기할 때 안철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김보육 기자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IT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맨, IT 관련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벤처 사업가. 벤처 사업가는 과거에 그 사람이 성공한 이미지고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벤처 사업가 이 이미지를 그것도 정치 관련된 기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를 뚜렷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그 위치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벤처 사업가의 역할을 계속하든가 또 그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 사람의 역할이나 위치는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벤처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이 훨씬 더 정치인적인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 어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동북아 균형자 노리는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뭐냐면 미중 러일 열강이 있는데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하자. 이런 거예요. 당시 외교 정책 기조였어요. 이거는 착하다 옳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런 게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제가 항상 괴로운 게 뭔가 토론할 게 없어요. 토론을 하는 것은 착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의도도 선하다는 걸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농공행사 하지 말자는 것도 나눠먹기 하지 말자는 의도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농공행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사실 자기를 바라보고 또는 자기를 매개체로 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을 모독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웬만큼 먹고 살만하고 나는 지금 뭐 대권을 잡든 안 잡든 나름대로 지낼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또 다른 뭔가 선한 의도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나름대로 그 사람의 중요한 인생을 걸고 참여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심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심이 없으면 죽었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혼을 불러오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선관위 고발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그거는 초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상돈에게 물어라 라고 바뀌었죠. 지금쯤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되게 그쵸.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상. 그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격정토로 비슷하게 자기 속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였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느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라고 늘 묻는다, 이해 안 간다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고 본인은 또, 분명 입장을 밝혔는데 질문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묻는다는 그렇지. 거죠. 예, 분명히 자기 말인데. 또 하나는 나보러 대통령병 걸렸다고 하는데 네. 나는 대통령을 양보했던 사람이다. 네. 어떻게 대통령병에 걸릴 수 있겠느냐. 억울한 거죠. 억울하다. 억울함이 많아요. 예. 그때 그런 얘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였거든요. 그런 데서는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이 억울함이 대통령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억울해요. 자기는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나쁘게 대통령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열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저가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너 영리행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파파이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진짜 지 이름 알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뭘 억울합니까? 이게 일반 좀 사람들의 말씀 좀 마음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아니, 전 억울하지는 않아요. 제가 억울했으면 여기 넣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억울해해요, 보면. 왜 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의 진정성을 왜 몰라주느냐? 내가 이렇게 꼭 쳐야지 내 진정성을 알아주느냐? 그 마음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인들 중에 오해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조금씩은 다 오해받고 살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 쫓아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김총수 같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지. 내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오해가 억울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김청수는 순수하거나 순진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서 오해를 받아요. 나는 이런 의도를 했는데 저런 의도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트위터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게시판에 막 인터뷰하거나 그러면 저는 안 억울해요. 그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시발. 이런 분을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또라이 기질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이해받고 삽니까? 맞아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다 이해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치 가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는 서로 이해받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 옛날에 황희정성 이야기할 때 그래 너도 오라 너도 오라 그럴 때 우리는 황희정성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무난하시고 착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안철수 씨가 보이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될 거라고 과거의 대통령 중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과 비교하거나 네, 사실은 재밌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든지 하는 그런 가장 뚜렷한 후광의 효과가 없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가 아니라 상당히 사회복지 활동이든 또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이 바람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어떤 여류 IT 벤처 사업가 미국에서 그런 이 CEO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착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좀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 이 나라에 부조리 된 거를 진짜 깨끗이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판세와는 다른 뭔가를 해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아마 안철수 씨가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한 말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잘릴 일은 없다는 그 생각에서 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제목을 뽑으면 진폭은 있겠으나 안철수는 사그라든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렇죠. 안철수는 남자 박근혜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야, 이거는 센 발언인데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거. 바본가요? 왜 그 박근혜 등과 유사한 정치를 할 거라고 하는지. 가장 큰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국민의당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수민 사태라고도 하고. 그렇죠. 공천 비리 어쩌고, 하여튼. 네, 어쨌든. 그 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당에 있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의 역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뒤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잘할 테니까 우리는 지켜봐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미. 유체 이탈. 예. 말하자면. 그거를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는데도 지금 대표만 됐는데도 지금 하잖아요. 그걸 밑에서 대표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안 하나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마 당신이 너무 많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네, 쓸데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래 또 검찰 와 토론해 끝장 토론을 하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맞네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표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걸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향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 싫어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잘 보셨어요.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맞아요. 네? 싫어해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왜 그래요라는 질문만큼 황당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지만 심리학 교수님은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제 그건 일반적인 거고 네. 심리학 교수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이 참. 조금 기다리세요. 네. 이제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의 감정은 가장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에 있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서로 어쨌든 거의 4, 5년 정도 지나고 또 안철수 대표는 이미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으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라면 싫어하는 인간도 만나면 형님 이러면서 악수하는 것이 우리가 널 보는 정치인의 행동이거든요. 앞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다른 분들한테는 싫어하더라도 그냥 인사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웃는 나로서로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문재인 대표한테는 싫어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갑게 서로 쇼라도 약간 코스프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제3자에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3자한테도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본인 나름대로 정당성과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정의라고 문재인은 이야기를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사실 문재인 대표가 아직까지 야당의 대표로 또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대중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고 이거는 친노 패권의 술수에 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처럼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나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왜 나는 정치판에서는 아무래도 이 짧으니까. 그런데 쟤네들은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오마담에 불과한 것 같은 저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유력한 야당의 대권 주자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한국의 정치의 어떤 관행이나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수용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나 스스로가 이 구태에 빠지는 거다라는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 개인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으면 또 지금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개인은 나쁘지 않을지언정 그 세력, 그렇죠. 그 패권,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뭐 반칙들. 뭐 뒤에서. 반칙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자기를 더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문재인 덕분에 자기가 안 뜬다? 그렇죠. 그러면 라이벌로 생각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사실 라이벌로 생각했으면 지금 보이는 행동보다는 훨씬 더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심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기존 인식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왜 정치를 하러 나섰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거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패권 세력의 그냥 앞잡이, 꼭두각시, 그들이 내세운 그렇죠. 그런 정도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대권 경쟁을 할 때 이 대중의 뭐 인식이라든지 지지도라든지 인지도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존재라고 봤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훨씬 더 높았죠, 지지율이. 그럼요. 50% 그리고 더 가까이 분명했던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 스스로도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신의 뚜렷한 욕망을 표현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막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유산이나 또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야권의 어떤 패권 상황에서 이분이 떠밀려 나왔으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처음에 이 야권 단일화 할 때 그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작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단일화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왜? 내가 착하고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은 그냥 저쪽 편에서 내세울 카드가 없었으니까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돼야 되는데 협상을 하자 보니까 조건을 따지게 되고 뭐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직접 물어봐야 될 것도 같고. 뭐 직접 물어보면 또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피해요, 이제. 저는 이제 더 관심이 없어졌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프로파일을 가진 정치인의 뭐 말로랄까 종말이 돼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이제 기자시니까 빨리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진 보내셨는데 이건 뭐죠? 이 사진은 아까 이제 왜 이 김총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느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좋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좋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로 돌려서 본인의 반감을 표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는 거와 같은 심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토끼요. 토끼. 뭐가 보이세요? 저도 토끼가 보입니다. 예, 토끼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미 방청석에서 오리가 보인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오리가 어디죠? 그래요, 이제. 누워있는 오리. 그렇죠. 누워있는 네. 오리. 이제 보이세요? 이제 네. 이게 바로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하는 심정이 되는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토끼 눈과 토끼 입을 보니까 그걸 이제 단서라고 그래요. 어떤 단서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 사진은 토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다가 귀를 보는데 귀 끝부분을 보면 마치 오리 부리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누워있는 오리네. 지금까지 토끼라고 생각했던 거를 누워있는 오리로 보게 되는 그 심리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정치인도 어떤 신인 정치인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인물의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사업가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인데도 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또 대학 교수까지 했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원하는 어떤 욕망을 가장 잘 구현했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의 이미지니까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정치판에서 하는 행동은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아닐 때 이 사람은 대체 뭐야? 알고 봤더니 오리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분석을 하면
이 안철수 대표의 심리의 변화를 좀 더 리얼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제가 계획을 바꿨어요. 다음에 그런 누굽니까?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있죠. 반기문?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거를 분석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래도 제가 살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저녁 8시에 방송 안 나오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8시에요? 아니, 방송을 하셔야지. 여기 가시면 어떡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미 예약하셨어요, 여기? 예. 진짜 마음 먹고 대중 강의를 해가지고 저도 영리행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난세의 시대에 사는 인간 심리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할 거니까요. 예, 토크 콘서트 강의를 할 거니까 예, 꼭 오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요, 제가 이 마음 읽기라는 여러분들 이 WPI 프로파일 내용이 과학적이냐, 내용이 뭐냐. 박사님, 그런 거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본인이 장사하지 마시고. 그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진작 좀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 박사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주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빙의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WPI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프로파일을 보세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방송을 듣거나 참여를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빙의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의 심리가 어떻다라는 그거를 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 위즈덤 센터 COK에 네, 저 들어가면? 체크 위즈덤 센터 .co.kr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거기는 그 티켓 파는 데고요. 아니요, 거기에는 검사도 심리 검사도 해볼 수 있어요. 저기 가가지고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반기문으로 빙의해서. 그럼 그걸 모아서 교수님이 이제 그 반기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중의 이미지를 다음 주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상민 박사의 심리학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난세 시대에 사는 인간의 심리 분석, 삼국지 인물들의 마음 읽기. 7월 8일 금요일 8시 광진 나루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리는 대중심리학자 황상민의 첫 강연. 꼭 참석해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지혜를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티켓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또는 위스덤센터로 전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위스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최초의 해외 PPL 파리 별장. 호텔도 아니고 민박도 아니고 현지인 집에 한국 밥솥이 있다. 이런 컨셉인 거죠. 네. 그리고 위치가 파리의 중심가다. 그래서 자빠지면 다 중심가 그 관광지를 갈 수 있다. PPL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로니아진 PPL 자주 한다는 것을요. 딴지마켓 직원들이 너무 아로니아진만 PPL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쉬지 않고 파파이스에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아로니아진 정말 좋습니다. 파파이스 PPL 횟수 1위의 비결 딴지마켓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보낭칠 이노큐. 이거 잠 잘 자는 거. 자연 수면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화학 수면제가 아니라 자연 슈퍼푸드에 수출한 수면제랍니다. 이거 먹으면 숙면한다고 하고 못 믿겠으면 딴지마켓에서 후기를 봐라.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있다. 지라기 프로젝트 황상민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한 달 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꼭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착하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은 대중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어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필할 것인가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틀려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어필 안 하잖아요.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를 어필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프로파일을 가지신 분은 사실은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때는 새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린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새 정치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새 정치라는 것은 착한 정치, 좋은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착한 정치, 좋은 정치란 뭐냐? 내가 하는 정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군요. 그걸 도돌이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반영되는 거죠. 아니, 착한, 맨날 탈탈 털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착한 정치인이 새 정치라고 말하고 새 정치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보면 타임 평가에서 셀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프라는 건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럼 넌 어떤 사람인데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단점은 뭐예요? 위험 요소는 뭡니까? 이런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위험 요소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정확해요. 그죠? 어떻게 그걸 캐치하셨어요? 아니, 교수님 역시 말씀한- 똑똑하신 분이긴 맞네요. 예. 착하지는 그런데 않아도.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농공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면 캠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바꾸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참여한 만큼 상을 주거나 자리를 주는 그런 갈라먹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식의 내용이 일반 있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거 참 착하지 않느냐. 어차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패거리들 서로 뜯어먹거나 나눠먹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참 착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그런 있게 식의 하는 거죠. 착함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정치에서 이런 거를 싫어할 텐데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싫어할 텐데 그건 안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워딩들 있잖아요. 기성한데도 안 하겠다든지 국회 박탈하겠다든지 이번에 원구성 안 세비를 되는- 안 받겠다든지 세비 안 받겠다든지 그게 다 그런 눈높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처음에 딱 접하고 나서 오 마이 갓. 이 사람은 지금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해서 정치를 판에 뛰어들거나 나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은 대개 종교에 알거든요. 기이하죠, 보통 그런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산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마치 교주로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교주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는 교주로서 그 사람이 복덕방에서 아저씨를 복덕방 꼭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복덕방에서 아저씨들끼리 막걸리 마시다가, 걔가 돈이 없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대표로서 모든 사람이 보라는데 주목받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서 코멘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착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감하고 본인이 표현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럼 그 성향이라는 여기서의 착함은 그 청년이 돈이 없어서 험한 일을 했구나. 아유, 참 불쌍해. 이 정도의 착함입니까? 그렇죠. 나오자마자 김병관 의원이 여유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빨리 배웠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철수 대표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 데가 있고요. 발휘할 필요가 없거나 발휘하기가 아직까지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걱정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아까 그런 프로파일을 가지신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네.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정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를 계속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계속 어필을 할 수 있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널뛰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약간 업됐다가, 나쁜 상황이 되면 다운됐다가 조금씩 다운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수님이, 아니 박사님이, 이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므로 분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한 달 얘기했잖아, 한 달. 지금 김보엽 기자가 상당히 열받았어요. 예. 아니, 근데 왜 점점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자기 거라고 하고 그걸 따라야 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김보엽 기자를 보면 사실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남들한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총수 같은 사람 이야기도 웬만하면 다 맞춰줘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거나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하다가 남들이 싫어하거나 욕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욕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이 뭔가 새롭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착하다는 게 뭐 하잖아요. 착하다는 게 뭐죠? 실제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뭐가 착하냐라고 이야기. 저는 안 착한 건 알아요, 제가. 네, 그거 잘 아시죠? 네. 그럴 때 언제 김총수 참 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그런 부모님한테. 얘기, 아니, 저한테 착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부모님은 초기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김정수가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포기하셨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착하다라는 말은 대개는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부응한다,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애 참 착해요라는 거는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일반 대중들이 또는 국민들이 막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자기가 이슈를 제기하고 그거 안 한다 또는 그거를 배척한다 또는 그걸 개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치인이 스스로 착하다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게 처음에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할 때 그 혹시 연설문 기억나세요? 마중물이 되겠다 뭐 이런 그거와 비슷한 것도 표현도 있지만 있어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지금 그 자기 대통령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을 요직에 쓰지 않고 요직에 쓰지 않고 뭐 그런 정도의 내용. 등장을 했을 때도 따르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니네들도 무욕의 사제가 되거라 뭐 이런 뜻이라는 그거는 거죠.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 따르는 사람들한테 다 너희들 가진 거 다 내 가지고 나눠 먹자라는 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을 먹여 살렸거든요. 네. 오병이어의 그 그죠. 이야기도.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예수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당신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치 현실과 굉장히 상관없는 얘기다. 그 예전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할 때도 오마이갓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사실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수가 되면 더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크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얘기 아닌가요, 그건? 아, 되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뭐 그거는 별 뜻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놀고 먹는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줄여도 돼라고 생각. 사실 국회의원들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세비를 안 받겠다. 국회의원을 줄여라. 농공 행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올바르다. 그것이 착한 것이다. 그 눈높이에서 다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 특히 국회의원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대중의 통념 높이 수준에서 하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방송에서도 김청수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구의역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사태라고 그러나요? 이때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가진 아주머니끼리 반상회에서 하는 얘기거나 그렇죠. 그 아주머니